자, 중국에 가서 역대급 실적을 갈쿠리로 긁고 계신 또 아주 좋을 때 갔어요. 이 거래 당사자가 똥줄이 탈 때 갔어. 뭐든지 다 해줄 것 같은 때 가신. 진짜 이것도 천운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한중 방한 소식, 한방중 소식 먼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깜짝 놀란 게 네. 환영식의 그 열병식을 보면서 내가 실내에서 저 정도 규모의 열병식으로 중국이 국빈을 대접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엄청난 규모의 환영식이 있었습니다. 네. 사람이 많아. 되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내에서 의장대 사열이 있었는데요. 의장대 사열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는 게, 자, 우리가 엄청난 환대를 받았던 아랍에미리트에서도 의장대 사열을 봤거든요. 네. 그때하고 지금 이 중국의 의장대 사열은 규모 자체가 이렇게 차원이 다릅니다. 정면에 정식 의장대에 오열 행대를 갖고 한 대대가 들어왔고요. 측면에는 여군을 포함한 3열 행대의 의병, 이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거의 500여 명 이상이 동원이 된 거거든요. 이 정도 되면. 저는 의장대 사열에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군이 들어온 걸 처음 봤어요. 저도 처음 봤습니다. 네, 여군이 들어온 걸 처음 그 실내에서 봤습니다. 이만한 인원들을 동원하는 것도 처음이었지만 여군까지 각 편제대로 해갖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를 처음 봤어요. 심지어 앞에서 꽃 흔드는 화동들도 3열로 세워가지고 그 넓은 데를 다쳐 한 100여 명 가까운 아이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이거를 둘러싸가지고 이와 같은 열병식을 처음으로 공개를 한 겁니다. 이게 단순하게 우리만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중국 CCTV에도 다 중계가 나갔고 이거 해외 외신으로도 네. 다 생으로 나갔습니다. 생중계됐어요. 중국 CCTV에서 다 생중계가 됐고요. 저 여군들 자세 지금 불편하다는 분들 계시는데 홍미위안 여사가 서 계실 때 딱 여군들하고 똑같은 자세로 서 계세요. 항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무튼 여기를 이제 의장 사열을 하셨는데 시진핑 건강한데요? 네, 시진핑 왜요? 저기 AI라며. 다리를 전단 말도 있었고 박개무샤 또 대역이다라는 말도 있었고 하는데 그거는 본인이 하시는 네. 말씀이잖아요. 이날 봐서는 건강상에도 아무 문제가 없고요. 보행이라든지 표정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건강해 보였습니다. 아니 어디서 이렇게 똑같은 넥타이를 또 구하셨대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의상 코디도 사전 조율이 있었는지 똑같아요. 청색의 빨간 넥타이로 이걸 맞춘 거예요. 형제 같잖아요. 네. 그래서 이와 같은 열병식이 공개되고 또 이런 성대한 대접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중국이 한국을 어떤 각오로 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일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사실 중국은 체면을 굉장히 중시하는 나라잖아요. 그 나라가 CCTV에 이거를 생중계를 하고 시 주석이 이렇게 온화한 표정, 늘 뭔가 뚱하고 불편한 듯한 표정에서 이재명 대통령 만났을 때 시 주석은 굉장히 표정이 부드럽고 셀카 찍을 때 보시면 웃는 모습도 나오거든요. 이것 자체가 사실은 시 주석과 이재명 대통령 사이의 라포, 그러니까 개인적 친분 관계가 굉장히 형성이 끈끈하게 돼 있구나를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플러스 한중 정상회담 이전의 실무진 차원에서 이번에 우리가 어떤 거에 사인하고 어떤 거를 같이 추진할지에 대한 논의는 이미 다 끝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서로에게 잘 됐구나라는 걸 엿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업적은 뒤에 다시 설명을 하기로 하고 아무튼 이 열병식을 마치고 마지막에 기념 촬영을 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2달 전에 선물 받은 샤오미 폰을 꺼내가지고 네. 셀카를 찍었어요. 우리는 그냥 이제 일반 대통령도 셀카 찍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중국 언론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죠. 시진핑 집권 기간 15년 만에 처음으로 셀카를 찍었다 시진핑이. 이래가지고 중국 언론이 난리가 난 거예요. 대통령끼리 셀카는 안 찍죠 거의. 셀카를 안 찍는 것도 있지만 본 적이 없습니다. 그동안 시진핑이 유지해왔던 근엄주의, 그렇죠. 신비주의 이런 것들이 완전히 깨져버리는 이런 정말 놀라운 파격을 보여준 거고요. 이 와중에 또
약간 까는 것 같기도 한데, 화질은 잘 나오네요. 그러면서, 이 셀카를 또 SNS에 올리셨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올렸다는 얘기죠. 화질은 확실하죠? 하고 저번엔 올리셨어요. 네가 준 샤오미다. 요거. 통신보안 때문에 통화는 못 하는데, 카메라는 쓸만하네.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뭐. 한복을 입었잖아요. 김혜경 여사가. 네. 이것도 사실은 신의 한 수였던 게 펑리위안 여사는 중국 치파오를 네, 입었잖아요. 치파오를 입었죠. 예, 우리는 한복을 입었잖아요. 이게 뭐냐면 한국의 전통 의상이야 이게. 예, 요거를 사실은 딱 못 박아주는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시주석은 이런 분위기를 불편해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에 절대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고, 왜냐하면 권위가 떨어져 보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안 한단 말이에요. 절대 안 하는데, 그래서 사전에 아마 상대국한테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거 이러면서 만약 그런 걸 다 주고받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응해줬고 같이 했다라는 건 뭐냐면 이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되게 끈끈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제 의상도 외교라고 하잖아요. 또 다른 사진, 좀 큰 사진을 보게 되면 김혜경 여사가 빨간 치마를 입었고요. 그리고 펑리위안 여사는 파란색의 치파오를 입었습니다. 둘 다 전통 의상을 입은 거는 맞지만 그 전통 의상 속에서도 상대방의 상징 색깔을 존중해주면서 일종의 이제 문화적인 예의를 지켰다고 볼 수 있죠. 사실 이제 치파오는 중국 여성들이 많이 입기는 하지만 공식적으로 대통령 예복으로 나오기는 하지만 치파오를 입는 경우가 대단히 드뭅니다. 왜냐하면 이게 원래 이제 중국 뭐 명나라나 송나라 이런 게 아니라 청나라 만족들이 입었던 옷이고, 만주족. 예, 그리고 이 만주족들이 이제 대부분 청나라를 세웠던 사람들이 백두산에서 발원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 한민족의 어떤 그 일부로 보는 이 역사학자들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게 만족이 입어왔던 치파오가 현대형으로 개량되면서 저렇게 몸에 쫙 붙는 형태의 드레스로 돼 있었는데 이거를 국빈 행사에서 소화하는 경우들이 드물었는데 이것 역시도 일종의 한국에 대한 예의와 파격이 아니겠냐, 즉 문화적 동질성에 대한 얘기가 아니었나라는 것도 보여져요. 그리고 뭐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두 분이서 만나가지고 직접 한식 요리를 해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고 대담을 나누는 장면도 별도로 편집이 돼갖고 나오더라는 거지. 이게 부부 정상이 서로 한쪽은 뭐 외교와 산업에 대한 부분이었다면 이 부인들끼리는 일종의 문화의 교류에 대한 얘기도 있었다라고 하는 게 보여지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동반 만남이 중요한 게 뭐냐면 시진핑하고 펑리위안하고 이렇게 공식 석상에서 동반해가지고 행사를 전체적으로 치르는 경우가 최근 들어 별로 없었어요. 거의 혼자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부부 간에도 지금 말년에 약간 그 권력 다툼이 좀 있거든요. 네. 네. 이게 실제로 존재하는 얘기예요. 왜냐면 펑리위안이 이제 시진핑하고 뭐 시진핑이 자리만 내려오면 이혼한다 막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중요한 왜 건 그렇게 이혼을 시키려고? 중요한 건 이제 그 안에서 그 시진핑의 동생하고 이 펑리위안의 측근, 이렇게 펑리위안이 밀고 있는 산동성 출신 정치인 한 명이 지금 이 공석으로 나오고 있는 7번째 상무위원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둘이 굉장히 격렬하게 정치적으로 중국 내에서 부딪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부부가 지금 그렇게 지금 이렇게 개운하고 그 끈끈한 사이는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도 이와 같은 행사에 공식적으로 참여해서 자리를 빛냈다라고 하는 거는 이번에 중국이 얼마나 이재명 대통령 대한민국에 대한 큰 기대를 갖고 회견에 임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자리에 또 끔찍한 상상이지만 김건희와 윤석열이 자리에 참석했다면 하지 말라고. 무슨 꼴이 나올까? 김건희하고 윤석열은 중요한 건 국빈 초청 자체를 못 받아요. 못 받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하도 윤석열, 김건희가 중국에 대해서 악의적인 발언을 하고 정책적으로 반중을 한다고 하면서 지난 3년 동안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다 망쳐놨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 한 방으로, 이 중계 한 방으로 지금 중국의 안에 있는 이 중국 국민들, 인민들도 한국하고 우리가 겁나 친한 사이였네.
이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중국 같은 권위주의 국가에서는 국가 지도자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지가 너무 큰 이게 시그널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대통령이 그 나라 국가 정상을 만나건 무슨 짓을 하건 나름대로 평가하고 그냥 말잖아요. 그런데 이런 중국 같은 특히나 중국은 중화 사상 어쩌고 저쩌고 똘똘 뭉쳐야 되고 막 이런 게 강한 나라의 국가 지도자가 특히 한국의 대통령을 만나서 이렇게 우호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 자체가 주는 시그널이 자, 이제 한국에 대해서는 우리 사이좋게 지내는 걸로 결정 난 거니까 다들 그렇게 따라 이렇게 되는 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우리는 한한령을 한 적이 없어요. 맞아요. 공식적으로 한한령 하지 않아요. 밑에서 알아서 다 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국가 지도자가 나서가지고 우리 이렇게 사이 좋아? 그러면은 이제 알아서 야 한한령 다 풀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60분간 이제 정상회담을 하고 실무회담으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 거죠. 양쪽 정상이 만나갖고 하는 이 정상회담 자리가 있었습니다. 역시나 보여주기 좋아하는 중국인지라 회의장의 사이즈나 그리고 그 모여있는 인원들 이런 것들이 엄청나더라고요. 근데 이거 자체를 사실은 아무한테나 이런 그 그림을 만들어주지는 않아요. 그리고 중국이. 공개도 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러한 사진들을 공개를 하고 60분 예정을 90분까지 끌어가면서 사실은 이제 그 중요한 얘기들은 죄송합니다. 밑에 있는 실무진들이 하는 거고 여기서는 양쪽에서 이제 기조회담하고 말 한마디 던지고 뭐 보통 30분 1시간에 끝내는 건데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갔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제에 대한 얘기 이전에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이 안에서 추가로 나왔다고 합니다. 언론에 안 알려진 얘기를 한두 가지 소개를 시키자면 펜다 좀 더 드릴까요가 있었다고 합니다. 푸바오 반원되고 나갔고 이 많은 사람들이 그 푸바오를 보러 간다고 중국을 갈 정도로 뭐 열기가 있다 뭔가 한중 교류의 상징을 잃은 것 같다 그래갖고 이번에는 빌려주는 게 아니라 아예 정식으로 펜다 좀 더 보내드릴까요? 라고 하는 제안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고요. 아유, 저는 안 주셔도 돼요. 판단 걔들 괜찮습니다. 겁나 먹어요. 겁나 비싼 거 먹어요. 학비가 1년에 10억이에요, 10억. 이게 짓는 게 50억. 그리고 매겨 키우는 게 10억이에요. 그러니까 고맙긴 한데 먹는 것만 10억이요. 먹는 것만요. 고맙기는 한데 아이, 그만요. 너무 돈 들어갔고 네 아무튼 성의 감사하고요. 네, 그냥 넣어두세요. 그 성의는. 예. 그리고 우리가 문화 콘텐츠 교류에 있어서 특히 축구하고 바둑으로 하자. 먼저 열자. 왜냐면 이거는 지들이 아직도 이길 것 같은가 봐요. 네. 왜냐하면 축구는 지금 감독이 홍명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위험합니다. 무조건 위험하다. 하면 안 된다. 아니, 해야 되나? 중국의 한한령 35년 동안 한국 국가대표한테 딱 한 번 이긴 적이 있거든요. 그때 감독도 홍명보였습니다. 아무튼 축구와 바둑을 비롯하고 한한령을 풀자라는 얘기가 있었고 이 얘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진핑이 한중은 희생을 통해 갖고 일본 군국주의에 승리한 국가다. 그러니까 승전 성과를 수호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이건 뭔 뜻이겠어요? 일본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완전히 고립시켜야 된다는데 동의하십니까? 라고 물어본 거라는 거지. 이 얘기는 다카이치가 뭔 짓을 해도 앞으로 한중일 회담은 안 열리는 거예요. 열리면 다굴인데? 일본에서조차 쉽사리 제안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섣부르게, 화해시키려고 하지 말고, 내가 두들겨 팰 테니까, 동생은 옆에서 구경만 하고 있어. 지금, 요런 포션으로 앞으로 외교 관계를, 중국이 선언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이 일본 팰 때 항상 얘기하는 게 역사 얘기부터 하거든요. 근데, 중국이 역사 얘기를 꺼내면서 항상 한국한테 하는 얘기가 우리 그때 항일 운동, 항일 전쟁 같이 했던 그런 나라들 아니냐라는 걸 꺼내요. 항상. 근데 이번에 특히 이 얘기가 더 중요했던 이유가 뭐냐면 일본 내각에서 아마 그런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우리가
대만에 대해서 포기를 한다고 했지 언제 중국에 대해서 포기한다고 한 적이 있어? 라는 멘트가 나왔어요. 미쳤구만. 그러니까 미친 소리가 나왔어요. 미친 소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빠직한 거예요. 이 새끼들이 쳐돌았나? 뭐냐? 그러면 그때 청산 못한 역사 한번 청산해볼까? 작정하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일본이 돌았나 봐요. 그런 얘기를 건드린 거예요, 먼저. 근데 그만큼 중국도 한국의 그 서포트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네. 얘기를 하면서 계속 이 정당성을 계속 부여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한국은. 역사 전쟁을 벌일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요. 중국이 우리가 이렇게 당했어라고 해갖고 나가는 데 있어서 옆에서 거들어줬을 때 제일 말빨이 잘 베끼는 게 직접 식민지로서의 고초를 겪었던 대한민국의 입장이라는 거거든. 근데 윤석열이나 박근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일본에 절절 기면서 역사적으로 항의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협의해야 될 부분을 다 포기해버렸잖아요. 지금 일본이 돌아다니면서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한국하고도 합의봤다. 돈 주고 보상도 다 했고 그 당시 진영 피해자들도 다 삼자 보상하고 있다. 우리는 잘못한 건 있었지만 지금 거기에 대한 충분한 사과와 거기에 대한 대가를 다 지불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야, 우리 때문에. 윤석열이는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말도 못했어. 안 돼. 아무튼 이번 정상들이 굉장히 통큰 합의 그리고 이렇게 좋은 관계를 기준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한중 문제뿐만 아니라 한중하고 걸려있는 다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제3국들도 한국에 어느 정도 도움을 청해올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지지난주에는 우리가 트럼프한테 5번째 황금 열쇠를 받았지만 이번에는 시진핑을 통해 갖고 첫 번째 셀카를 찍어오는 어떤 선물을 받은 거예요. 이 두 가지의 가치가 지금 시진핑하고 트럼프하고 제일 현존하는 친한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이다라고 하는 증빙이 됐다라고 여러분이 믿으셔도 된다는 거죠. 이왕이면 푸바오를 그대로 다시 반환해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푸바오 사육사 할아버지가 가갖고 푸바오를 부르니까 푸바오 저 구석에 있다가 벌떡 일어나고 달려오는 그 유튜브 짤이 있었는데 저 그거 뭐 울었어요. 달려오진 않지 않았나? 막 뛰어왔다니까 푸바오 부르니까. 아무튼 푸바오는 뭐 부차적인 문제고